자, 이 스텝 클리어를 합시다, 오늘. 알겠지? 첫 번째 문제, 우리 이런 문제 여러 번 풀어보긴 했거든요. 10번 문제. 페이지는 연립방식 B스텝의 114페이지 풀이해보도록 합시다. 자, 봤을 때 이게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면 쉬운데 여러분 이거는 몇 차식이에요, 지금? 요거 몇 차식이고 요거 몇 차식이죠? 대답하세요, 여러분. 몇 차식이죠? 주원이 끊겼어요, 안 들렸어요? 손가락으로 해봐.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2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여러분, 그 다항식에서 차수라는 건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얘는 A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 A에 대한 A로 묶었을 때 2 더하기 3B A 더하기 2B-18은 0 A에 대한 1차식으로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A와 B에 대한 2차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만으로는 못 푸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해.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자,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A가 몇인지를 구해서 A분의 1을 구하세요. B가 몇인지를 구해서 B분의 1이 몇인지를 구하라 라는 게 아니고 얘는 A분의 B 더하기 AB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요걸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짱짱아 설명 잘 들어. 알겠지?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건 AB가 몇이고 A 더하기 B가 몇이고를 구하는 게 아니고 A, B 대 A 플러스 B가 몇 대 몇인지가 나오면 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려면 뭘 할까? 여기에서 AB는 그대로 뭐 X로 놓고 A 플러스 B를 Y로 놓은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보자. 3x 플러스 2y는 18인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4y가 8이다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3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2y는 24 되는 거지? 요렇게 두 개 덧셈 연결해주면 14y가 몇이에요, 이제? 42인가요? 42, y는 3이에요. 그렇다면 x는 y가 3이니까 3x 더하기 6이 18이니까 3x는 12, x는 4가 되는 거지. 자, 얘가 4인 거고 얘가 3인 거고 따라서 4분의 3이에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 A를 구해서 A분의 1을 구하고 B를 구해서 B분의 1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는 풀 수가 없어요. 자,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갖는다.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한 쌍의 XY 순서쌍을 갖는다라는 건 뭐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2학년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랑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 얘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니까. 그쵸? 그러면 첫 번째로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건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지. 그치? 또는 두 번째로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건 1번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때 2번 그래프 역시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쵸?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짱짱아 설명 잘 듣고 있니?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두 개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라는 거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뭘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평행이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얘는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같지만 얘는 y절편은 다르다라는 걸로 해야 되는 거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 역시도 같다라는 거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얘랑 연관을 지었을 때 어, 자, ax 더하기 by는 c예요. dx 더하기 ey는 f예요로 나와 있을 때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요 조건에서 이제 d분의 a랑 2분의 b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D분의 A랑 2분의 B는 같은데 F분의 C는 다르다라는 거고 기울기랑 Y절편이 다 같으면 D분의 A, 2분의 B, F분의 C까지 세 개가 한 세트가 다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와중에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평행한 상태를 원해요. 기울기는 같으면서 2분의 1이랑 a분의 2는 같은데 얘가 4분의 5와는 같으면 안 되니까 a는 4예요. 쉽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만큼의 개념이 줄줄줄줄 뽑아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12번 볼까요? 잘못해서 A, B를 바꿔 풀었더니 래요. 그러면 내가 푼 방정식은 bx-ay는 2인 거고 ax 플러스 by는 14라는 이 방정식의 풀이가 x는 1이에요. y는 2예요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b-2a는 2, x 대신에 1 들어가면 a 더하기 2b는 14. 일부러 그 순서 맞춰 쓰려고, 동량 맞춰 쓰려고 순서를 바꿨고요. 자, 그러면, 뭐, 얘를 두 배 할까요? 얘를 두 배 할까요? 2b-4a는 4가 되고, 뺄셈 연결하면 5a는 10이니까 a는 2입니다가 되는 거네.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자. b-4가 2예요. b는 6이에요. 만들어서. 쉬운 문제네요. 그쵸? 자, 모든 13번에서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xy의 관계식이 어떻게 해야 10을 만들어진다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라고 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양변에 곱하기 6 해볼까? 그러면 이 식은 3x-3은 2y 플러스 2예요가 되는 거고 3x-2y는 5예요. 그럼 결과를 10을 만들기 위해서 6x-4y는 10이에요. a는 6, b는 마이너스 4.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x, y에 대한 다음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얘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치? 뭐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식이 3개야. 뭐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씩 연립해서 XY를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연립해서 XY를 구할 것이고 XY를 대입을 해주면 세 번째 식은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게 보여야겠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우리한테 익숙한 AX 더하기 BY는 CA의 모양으로 바꿔봅시다.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될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8인가요? 좋네요. 자, 그럼 이 식 바꿀게요.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고 이 식 두 배 할게요. 6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0이고
그대로 덧셈 7x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만들어주면 되겠네. 여기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 y는 1이다 나와주면 되겠다. 세 번째 식에 대입해서 a 값 구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5예요. 7a는 7이에요. a는 1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자, 9일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Z에 대해서 요거의 값을 구하여라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두 개거든요. 1번식과 2번식이 있고 구해야 되는 XYZ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XYZ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인 거야? 문제가 뭐인 거야,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식이 두 개밖에 없는데 구해야 되는 문자는 세 개인 거예요. 그쵸?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 거죠. 그치?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는 X, Y, Z가 몇인 걸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자, 1번식과 2번식 그대로 더해보면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2y가 없어지잖아. 그럼 뭐가 되지? 4x 마이너스 2z가 0이니까 그럼 2z가 4x라서 z는 2x입니다. 가 나왔죠. 뭘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z를 x로 표현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가지고 이번엔 또 뭘 해야 될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ZEX에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네.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하겠네. 결국엔 뭘 해야 된다라는 거냐면, 나는 지금 Z를 X를 이용해서 나타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Y를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Z 대신에 EX를 대입을 할 거다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왜냐면 X는 이미 X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Z를 X로 표현을 해놓은 걸로 이미 요거에서 결정이 나왔으니까 Y를 X로 표현을 하겠다를 생각을 해야죠. 자, Y를 X로 표현을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여기서? Y를 X로 표현을 하려면 요렇게 두 개에서 Z를 소거를 해야 된다가 생각이 돼야죠. 오케이? 자, 1번식에 세배한 상태에서 2번식이랑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x-6y 플러스 3z는 0이랑 3x 더하기 2y-3z는 0이니까 두 개 그대로 덧셈 연결하면 6x 마이너스 4y는 0이고 그러면 4y는 6x, y는 2분의 3x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y는 2분의 3x. 좋아요. 자, 그러면 끝났어. x는 x고요. y는 2분의 3x고요. z는 2x예요. 그치? 그러면 나 지금 이게 2분의 3인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x 대 y 대 z가 요거에서 1대 2분의 3 대 2인 거 만들 수 있죠? 그럼 싹 다 2배에서 2 대 3 대 4예요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까지 이 뒷과정이 우리가 2학년 1학기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 A급 B 스텝을 보는 거야. 우리는 더 깊게 봐야 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X는 2K 할 수 있어야 되고 Y는 3K 할 수 있어야 되고 Z는 4K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근데 그 다음까지 봐. 이게 K에 대한 1차식분의 K에 대한 1차식 K에 대한 1차식분의 K에 대한 1차식 K에 대한 1차식분의 K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모분자에서 K가 싹 다 약분될 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X는 2, Y는 3, Z는 4만 대입하고 끝내자 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여기서부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y 플러스 z는 그러면 7분의 2가 될 것이고 z 플러스 x분의 5분의 4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y분의 z 플러스 x면 6분의 3인가요? 6분의 3이랑 x 플러스 y 여기가 5분의 4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통분하면 210으로 통분하는 거 맞아? 210분의 30, 60 더하기 그다음에는 35 곱하나요? 105 여기는 42 곱하나요? 그러면 168 맞죠? 그럼 얼마예요? 210분의 165에 168이니까 320에 30 165에 168 320에 13 333 약분해서 70분의 111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자, 16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도록 하라는데 요렇게 한 쌍에 요렇게 두 번째 쌍인 거죠. 거기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야 된다라는 거 보면 알아야겠죠, 이제? 그치? 자, 넘어가서 풀었더니 A의 해는 B의 해의 XY 값을 서로 바꾸어 놓은 것 같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A를 풀어서 X는 P예요, Y는 Q예요 라고 나온다 치면 B를 풀면 X는 Q예요, 그리고 Y는 P예요 라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PQ가 이렇게 대입이 돼야 되는 거고 요 식에서는 y가 p니까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입이 되면 풀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3p-2q는 8인 것과 노란색에 p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5p 플러스 4q는 6인 걸로 pq 값을 구해서 여기에도 또 노란색의 p, 보라색의 q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겠다. 첫 번째 식 2배에서 6p-4q는 16, 두 개 그대로 덧셈 연결 11p는 22니까 p는 2인 거. 그치? 대입을 할 거야. 여러분, 진짜로 암산을 할 게 하나도 없어. 알겠지? 고민을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는 쭉쭉쭉 쓰면 돼. 3p-4는 8이니까 3p가 잠깐만. p인데? 잘못 대입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치? P가 2야. T가 2야. 그럼 6-2Q가 8이야. 그럼 2Q가 몇인 거냐? 마이너스 2인가요? 2Q가 마이너스 2. 그럼 Q는 마이너스 1이에요. 나와주면 돼요. 그렇지? 나머지 여기랑 여기에 대입해주면 이제는 뭐가 나와? A,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 만들어집니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18번 여러분 다 풀었습니까? 여러분 18번 풀이 돼 있나요, 지금? 자, 18번 볼게요. 자, 18번에서 하라는 건 뭐냐면 x랑 y가 이렇게 있을 때 뭘 해달래? 작지 않은 수를 골라달래. 둘 중에서 큰 수를 골라달라라는 거. 그치? 그치? 선생님이 그럼 작지 않아요면 크거나 같아요니까 같은 거 골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잖아. 자, 작지 않은 수라는 건 크거나 같아요. 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미만의 반대는 뭐야? 아니야. 미만의 반대는 이상이야. x가 y 미만이잖아. 이거의 반대는 x가 y 이상이다. 알겠지? 부등식에서는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야. 크다의 반대는 그냥 작다가 아니고 같을 수도 있다를 포함을 해요. 알겠지? 자, 어찌됐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작지 않은 수라고 하면 큰 수를 고르거나 같은 수를 골라도 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뭘 생각을 하면 돼? 결국에 같은 거는 x가 나와도 되고 y가 나와도 되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같을 때는. 이해돼요? 같을 때는. 자, 가보자, 그러면. 요렇게 그냥 동그랗게 괄호 쳐놓으면 크지 않은 수를 골라라. 작거나 같은 수를 골라라 라는 거네요. 그쵸? 이해됐죠? 큰 거 골라, 작은 거 골라, 끝인 거야. 자,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우리는 x가 큰지 y가 큰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몰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 얘를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x를 경우를 나눠서 풀죠. 어떻게 경우를 나눠?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푸니까. 그치? 자,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되는 건 x랑 y 둘 중에 뭐가 0보다 크냐, 뭐가 0보다 작냐야. 아니, 뭐가 0보다란다. x랑 y 중에서 뭐가 크냐, 뭐가 작냐를 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로 x가 y보다 큰 경우라고 문제를 풀어주고 두 번째로는 x보다 y가 더 큽니다로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이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경우는 얘의 답이 이게 나오는 거고 얘의 답은 얘가 나오는 거지. 맞죠? 자, 도현아 집중해라. 임도현 딴짓하지 마. 설명 들어. 자, 여기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이제? 얘가 x인 거지. 그러니까 x-y는 마이너스 1인 게 첫 번째 식인 거고, 얘는 y인 거죠. 그러니까 x-4y는 2인 거.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 잘 됐나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때는, 이 경우에는 큰 거 골라주세요의 결론은 y이고, 작은 거 골라주세요의 경우는 y인 거잖아. 아니지, x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가 y가 되니까 2x-2y는 마이너스 1인 거랑 요거의 결과가 x니까 3y가 마이너스 2입니다. 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마무리를 해보자. 그러면 요거 방정식 풀어. 위의 식에서 아래식 그대로 빼볼게. 3y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근데 이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죠? x가 더 크라고 했는데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더 작죠. 그치? 자, 여기도 풀어보자. 3y가 마이너스 2니까 y 이거의 결과가 x 3y 마이너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고 얘는 2x 플러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 2x는 마이너스 3분의 7.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분의 7. 얘가 우리한테 마이너스 6분의 4로 보인다면 뭐가 x가 더 작네요. 그쵸? 그러니까 적합하네요. 그렇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을 구하여라. x는 마이너스 6분의 7이에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라고 답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이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19번은 풀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계산 문제고 꼼꼼하게 쓰기만 하면 되니까. 20번 문제가 우리 아까 10번 문제였나요? 오늘 첫 문제가 10번 맞았나요? 10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죠. x제곱 y 더하기 xy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얘가 x가 몇이라서 x제곱을 구할 수 있고 y가 몇이라서 x제곱 y와 xy제곱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치?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모양을. 얘들아, 얘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xy가 x 플러스 y에 분배된 모양이라는 게 보여야 돼. x제곱 y, xy제곱.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식을 보면 얘는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해요. xy를 b로 치환해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 얘는 뭐분의 b분의 a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당연히 xy분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분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로 생각하고 풀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괜찮니?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b예요 만들어서 대입해주면 3분의 1b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a는 2겠죠.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b의 모양이잖아. 마이너스 6이에요 만들어내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절대값. 절대값 너무 중요하죠. 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요 모양을 보면 뭐가 나오니 얘들아? 지금 절대값 x라는 걸 그대로 하나의 문자로 보면 돼. 그치? 자, 그래서 2번식과 3번식을 그대로 더하면 절대값 x의 2배가 12다라는 거니까 나는 얘가 6인 게 나와. 이거에서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지만, 절대값 x가 6이에서 6이에요. 네, 다녀오세요. 절대값 x가 6이에요 라고 나왔을 때 뭐 0보다 클 땐 6이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6이에요가 아니고 그냥 0에서 거리가 6인 지점이 6인 거고 마이너스 6인 거고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러니까 x는 6일 때도 있지만 x는 마이너스 6일 때도 있어요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절대값 x와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절대값 x가 몇인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번식에서 3번식을 빼면 2y가 4니까 y가 2입니다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1번식으로 갔을 때 처음으로 x가 6일 때는 6 더하기 y, 2 더하기 z가 10이니까 z는 2인 게 나온 거고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 더하기 z가 12니까 마이너스 4니까 z는 14예요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a, b 값 b-a를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b-a는 뭐가 a고 뭐가 b인지 관심 없고 여기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라는 거야 얘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얘를 그냥 a와 b의 차이라고 앞으로 이게 보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관심 없고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세요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14 빼기 2라서 답은 12예요.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경우를 줄줄줄 나눠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경우가 총 4가지로 나눠요. 맞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로 x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 둘 다 이상으로 할게요. 두 번째로는 x는 0 이상이지만 y는 0 미만일 때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로 보자. x 0 이상이지만 y는 0 미만일 때 세 번째로는 x 0 미만의 y는 0 이상 네 번째로 x 0 미만의 y도 0보다 작을 때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식이 x-2y는 마이너스 3인 거랑 이항시키면 x 플러스 y는 2인 게 나오네 그쵸? 좋아. 자, 그러면 빼보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면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5 되니까
y는 3분의 5가 될 거고 x는 3분의 1이에요니까 범위 적합 오케이. 그치? 다음으로 x 0 이상 y 0 미만이니까 이 식은 x-2y는 마이너스 3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y겠죠? x-y는 2인 거고 자, 또 식에서식 빼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아?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그러면 y는 5인 거네. 그때 이미 글러먹었네요. 그렇죠? y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글러먹었고요. 자, x 0보다 작고 y 0 이상이다라고 했으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인 거, x 플러스 y는 2인 거. 자, 그대로 덧셈 연결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인 거, y가 1일 때 y는 1이에요 대입하면 x는 1이에요 나오는 거니까 글렀고요. 그쵸? 이거의 조건에 모순이 됐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인 거고 x 마이너스 y는 2인 거고 그대로 덧셈 연결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3분의 1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얘도 y가 0보다 작으랬지? 불러먹었네. 답은 요거밖에 없어. 따라서 x는 3분의 1, y는 3분의 5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23번. 부자연수 xy에서 x 곱하기 y가 6이다 나와 있거든요. 정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이 최대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연립방정식의 해인 두자연수 xy, 자연수 xy를 뭔가를 표현을 해보자. 문제는 ax 플러스 b도 y고 2ax 플러스 3b도 y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뭐가 나오지 이제? ax는 마이너스 2b예요 나오는 거네. 그치?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6이에요 나와 있어요. 정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이 최대다라고. 자, 그럼 뒷부분 연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자연수 x랑 y를 곱해서 6이 되는 건 몇 가지 순서상이 없어요. 16이거나 23이거나 32거나 6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a 플러스 b가 최대가 되잖아. 그러면 이 순서상 x가 1이면 어때? a는 마이너스 2b인 거야. 그치? 그리고 x가 만약에 2면 어떻게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b인 거네요. 그쵸? 다음에 x가 3이면 어떤 거야? x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분의 2b인가요? 그리고 x가 6이에요 나오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b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최대래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a 플러스 b가 a가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2b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b면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b니까 0이 될 거고 다음에 3분의 1b가 될 거고 3분의 2b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최대인 상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x랑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 곱하기 y가 6인 건데 y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힘드네요. 그쵸? 식을 좀 다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B를 소거시켜 볼게요. 얘 1번식, 얘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에 3배 하면 뭐가 나오죠, 이제?
3y는 3ax 플러스 3b. 2번식 그대로 쓰면 y는 2ax 플러스 3b. 그대로 뺄셈 연결. 그럼 2y는 ax예요가 나오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x가 1이고 y가 6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12는 a가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12는 aAU가 되는 거예요. x가 2고 y가 3이면 x가 2고 y가 3이면 6은 2a니까 a는 3이AU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x가 3이고 y가 2AU 나오면 4는 3aAU 나오는데 정수 AB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x가 6인데 y가 1이에요 하면 1 아니지 2는 6a예요 나오는데 얘도 3분의 1이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는 12이거나 a는 3이거나 이거는 x가 1이고 y가 6이고 a가 12인 거 이거는 x는 2이고 y는 3이고 a는 3인 거 대입해주면 b 값은 자동적으로 나오겠네. a 플러스 b가 최대인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6은 12 더하기 b니까 b는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a 플러스 b는 6이에요 나와주면 될 거고 여기 경우에서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3은 6 더하기 b입니다 나오는 거 맞나요? a 곱하기 x가 6 더하기 b입니다. b는 마이너스 3이에요니까 a 플러스 b는 0이에요 나오는 거. 그럼 a 플러스 b가 최대일 때 요거일 거고 a는 10이에요.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만들 수 있겠다. 그쵸?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고 갈게요. 여러분 그 방정식이든 뭐든 부등식이든 이 어떤 숫자를 구해야 되는데 자연수다라는 거, 정수다, 자연수다라는 건 진짜 엄청나게 타이트한 조건이에요. 알겠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부자연수 A, B에 대해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예분의 얘가 같고 예분의 얘가 같고 예분의 얘가 같아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12분의 4A랑 B분의 2가 1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3, B는 2인 거죠.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 더하기 4니까 13이 라지 a인 거고 해가 없을 때 a, b의 개수를 b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지? 12분의 4a랑 b분의 2는 같은데 얘가 1일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4ab는 24인 거고 a 곱하기 b는 6이다라는 거네요. 그쵸? 근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곱하기 b가 6인 거는 자연수 a, b에서 1, 6이거나 2, 3이거나 3, 2거나 6, 1인데 앞에서 뭘 구했냐면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에는 이거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속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치? 순서상 A, B의 개수는 하나, 둘, 셋, B는 3 나오는 거고 따라서 A 플러스 B는 16입니다. 만들어줘요. 그치? 자, 연립방정식 25번부터 풀이 보도록 합시다. 한 개의 무게가 80g이고 가격이 300g인 귤과 한 개의 무게가 300g이고 가격이 1000원인 사과 몇 개씩 한 바구니에 담아 무게를 달아보니까 4.1kg, 가격은 11,900원. 바구니 무게가 660원이고 가격은 무료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귤에 대한 내용은 무게와 가격이 있는데 80g짜리 300원,
사과에 대한 내용은 300g짜리 1,000원. 그치? 그래서 귤이 X개, 사과가 Y개라고 했을 때, 그치? 그래서 하나당 무게가 4,100인데 바구니의 무게 빼야 되죠? 빼기 660 하면 얼마냐? 그러면 3,500에서 3,440 나오는 거 맞아요? 3,440. 그리고 가격은 11900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80x 더하기 300y는 3440, 300x 더하기 1000y는 11900 나오는 거죠. 그쵸? 계산하면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는? 자, 26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우리는 그냥 x, y라고 표현하지 않죠. 요렇게 모자 씌워 놓는 걸로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는 10x 플러스 y입니다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 줘야 돼요. 각자리 숫자의 합을 8배 하면 x 플러스 y를 8배 하면 처음에 자연수인 10x 플러스 y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x와 y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상수항이 없을 때 우리는 x 대 y가 몇 대 몇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치? 8x 플러스 8y는 10x 플러스 y입니다. 2x는 7y입니다. 나오는 거네. 자, 그리고 맞아 이거? 2x는 7y입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그러면 얘는 10y 플러스 yx에 이렇게 모자 씌우는 거니까 10y 플러스 x가 될 거고 처음 수보다 45만큼 작다. 10y 플러스 x는 처음 숫자인 10x 플러스 y보다 45만큼 작아요. 만들어내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y가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값은 마이너스 5예요 나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쉬울까? 얘를 2배 하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0인 거 마이너스 2x 대신에 마이너스 7y 대입해서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10 y는 2인 거 x는 7인 거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연수는 72입니다. 되겠지.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상태에서 x 대 y가 몇 대 몇인지가 나오고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 7대 2입니다. 바로 나오죠, 그쵸? 7대 2입니다. 바로 나오죠? 이거밖에 없잖아. 왜냐면 한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14와 4가 될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x도 한 자리 자연수, y도 한 자리 자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요 과정 필요 없었고 72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왔어도 되었겠다. 이해되십니까? 찬우가 27번 집에서 65km 떨어진 마을까지 가는데 1시간을 걷다가 버스를 2시간 탄 뒤 도착하였고 돌아올 때는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다가 7시간 동안 걸어서 집에 도착했대요. 정신 나갔네요. 그죠? 자, 찬우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갈 때와 올 때가 있는 거고요. 전체 거리가 65km입니다. 단위 킬로미터인 거 잊으면 안 되고요. 그쵸? 자, 근데 갈 때, 여기서도 또 갈 때와 올 때에서 그 경우가 두 가지인 거죠. 그쵸? 요렇게 표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합시다. 어, 걸어가는 속력, 걷기가 x 킬로미터 퍼 아워인 거고 버스가 y 킬로미터 퍼 아워입니다. 생각하면서 그치? 그러면 1시간을 걷다가 2시간을 탄 뒤 도착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x 플러스 2y가 65입니다가 나오고
자, 여기가 걷기, 여기가 버스.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은 버스를 타고 7시간 동안 걸어서 7x 플러스 y가 65입니다.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쵸? 자, 찬우의 속력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찬우의 속력이니까 x를 구하면 돼. y를 소거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2배에서 14x 플러스 2y는 130, 13x는 65, x는 5km per hour가 찬우의 속력이 되겠네요. 그쵸? 예지와 승하가 1200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예지가 300m를 걷는 동안에 승하는 200m를 걷는 속력으로 12분 만에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예지의 케이스와 승하의 케이스가 있을 터인데 속도의 비가 예지가 300m를 걸을 때 승하는 200m를 걷는다라는 거니까 3x 대 2x라고 놓으면 끝날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12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3x 미터 퍼 미닛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고 둘이 걸은 시간이 12m, 12m. 그러면 36x와 24x, 총 60x가 1200m다. 그러면 x는 20m가 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예지와 승하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는 예지는 60m per min이고 승하는 40m per min이므로 속도의 속력의 비가 3대 2입니다가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어른과 아이가 합쳐서 100명이 있고요. 100개의 송편을 어른에게는 한 명당 3개씩 나눠주고 아이에게는 3사람당 1개씩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수의 차를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그쵸? 자, 어떻게 풀어볼까요? 얘는 어른이 X명 있다라고 하고 I는 그러면 여러분 이거 Y명이라고 해도 되지만 100-X명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100개의 송편이 있는데 어른한테는 한 사람당 3개씩 나누어 주는 거니까 이게 인원이고 어른이 아이가 받는 송편의 개수는 어른이 받는 송편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당 3개씩이니까 3x 개. 근데 i는 말도 안 되죠. 세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니까 3분의 100-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남는 송편 없게 100개의 송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얘가 합이 100이에요.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지? 3x 더하기 3분의 100-x는 뭐다? 이게 100개다.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3에서 9x 더하기 100-x는 300이에요. 8x는 200이에요. x는 8분의 200이에요. 4로 나누면 2분의 50이니까 25. 어른이 25명인 거고 아이는 75명인 거고 수의 차는 50명입니다.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쉬운 문제였네요. 소금물 문제 제일 좋아하는 문제죠. 4%의 소금물 500g이 있어요. 자, 이 소금물에서 일부분을 덜어내고 10% 소금물을 넣었더니 6%의 소금물 420g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소금물의 일부를 덜어냈어요. 그쵸? 그러면 빼기 똑같은 4%짜리 xg을 덜어내는 거고 여기에 10%짜리 얼만큼을 넣게 되는 거냐? yg을 넣었을 때 결과물은 420g짜리인데 6%가 되었습니다.가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일단 빈칸 채울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다 채우면 되겠죠. 그쵸?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500의 4%는 몇이야? 500의 1%는 5야. 500의 4%는 그럼 20인 거고, x의 4%는 100분의 4x 나올 거고, y의 10%니까 100분의 10y 나올 거고, 420의 6%는 4.2 곱하기 6이니까 25.2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20 빼기 100분의 4x 더하기 100분의 10y가 10분의 252라는 xy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왔고요. 좀만 간단하게 쓰자. 마이너스 100분의 200을 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곱하기 10을 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0y는 520이에요.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500에서 x만큼 빼고 y만큼 추가를 한 것이 420이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80으로 식이 하나가 더 나오네요. 그렇죠? 자, x 플러스 y를 x도 구해야 되고 y도 구해야 되네. 귀찮다. 귀찮다. 4배 하겠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4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320 뺄셈 연결해주면 6y가 840 나오는 거고 y는 140 나와주면 되겠네. 그럼 x는 몇이에요? 220 맞습니까? 220 나와주면 되겠네. x 플러스 y는 360입니다.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남주라는 친구는요, 꽃집에서 장미 6송이와 튤립 4송이를 사고, 문제 뻔하네. 장미 X1이라고 하고, 튤립 Y1이라고 하고.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문제에 미지수 뭐로 설정한다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죠. 흔적을 좀 남겨놓고 풀이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6x 플러스 4y는 13800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꽃집 주인이 장미 가격과 튤립의 가격을 바꾸어 계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쵸? 자, 원래는 장미와 튤립에서 6송이, 4송이, 그치? 이게 13,800원인 줄 안 거네. 그치? 근데 바꾸어 계산했다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장미가 4송이에요? 튤립이 6송이에요? 라고 생각해 한 거죠. 그쵸?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얘인 거죠. 이게 13,800원인 거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구나. 얘가 600원을 돌려줬으니까 이게 13,200원이에요. 인 거네. 그치? 다시. 장미 6송이와 튤립 4송이가 13,800원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장미 4송이랑 튤립 6송이를 계산을 해서 13,200원이에요가 나오는 거네. 그쵸? 그러면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31번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합금 문제 제일 좋죠. 쉬워요. 합금 쉬워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A는 아연이 60%니까 5분의 3만큼이라고 하고 아연은 이것도 100분의 60이고 100분의 30이고 B는 구리가 100분의 50이고 아연은 100분의 45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합쳐서 구리가 4kg 아연이 3kg 있는 걸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A를 Xg 섞을 거고 B를 Yg 섞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x 중에 100분의 60만큼이 100분의 60x, 100분의 30x만큼의 구리와 아연이 있는 거고 전체 y 중에서 100분의 50y와 100분의 45y만큼의 아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게 4여야 되고
이렇게 더한 게 3이어야 한다라는 거네요. 그치? 자, 그러면 6x 플러스 5y가 40인 거 맞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30x 플러스 45y가 300인 거 맞죠? 그쵸? 자, 15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편할 거예요. 2x 플러스 3y가 20인 거. 그러면 3배 해주면 6x 플러스 9y가 60인 거. 이 식에서 20 빼내면 4y는 20인 거, y는 5인 거. y가 5면은 몇이야? 6x는 25만큼 빼면 15야? 그러면 x는 2.5인 거 나와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2.5kg, b는 5kg이에요. 만들어주면 돼요. 표 그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한 바퀴,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인 것을 생각해 줘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 방향이에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페미니의 속력과 수호의 속력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만나면 10분이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이게 문제를 보고 되게 다양한 걸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분속을 구해달라 그랬거든요. 분속 yx 미터 퍼 미닛 y 미터 퍼 미닛이기 때문에 10분 만에 왔는다가 여기가 그냥 10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x, 여기는 10y가 돼서 10x 플러스 10y가 1.2예요. 뭘 끄덕여 틀렸구만. 뭐가 틀렸어요? 아, 소령이 미터 퍼 미닛이니까 2.2가 그렇죠. 얘가 1200으로 나와야 돼요. 되게 많은 걸 한 번에 종합을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x 플러스 y가 120이에요. 하나 하고. 자, 다음. 똑같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대해서 혜민이의 케이스와 수호의 케이스. 속력은 x, y. 혜민이가 수호보다 빠릅니다. 그랬을 때 1시간 걸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터 퍼 미닛이기 때문에 1시간을 1로 하면 큰일 나요. 이게 60분이에요, 60분이에요. 혜민이가 이동한 거리는 60x, 수호가 이동한 거리는 역시 60y, 60x가 아니고 60y. 혜민이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0x에서 60y를 뺀 게 이번엔 헷갈리지 않고 1200. x 빼기 y가 20이에요 나오면 2x는 140, x는 70, y는 50 나와주면 되겠다. 이게 혜민이와 수호의 혜민이는 70m per minute, 수호는 50m per minut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35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A, B에 대해서 A를 B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는 R이다. A는 7B 플러스 R이에요. 표현되고. A와 R의 합을 A 플러스 R을 B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8이다. 여러분 여기서 A와 R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괄호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괄호가. 그치? 그럼 A 플러스 R은 7B 플러스 8이에요. A와 B의 합은 A 플러스 B의 합은 29R이에요. 그럼 요렇게 문자가 A랑 B랑 R인 거 맞나요? 그럼 문자 3개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풀이할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인데 얘들아 뭘 먼저 이용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에 쉽지 않거든, 이 질문이. 여러분 이 문장들을 읽고 1번식이에요, 2번식이에요, 3번식이에요를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눗셈을 표현하고 검산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 1번과 2번과 3번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먼저 활용을 할래요? 뭘 하는 게 제일 쉬울까? 1번과 3번을 먼저 연립해 주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왜냐? 1번식도 그렇고 3번식도 그렇고 상수항이 없는 문자 3개거든.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지? 잠깐만. 이렇게 나왔지. 15번. 15번 문제에서 보면 상수항이 없는 문자 3개야.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X와 Y와 Z를 한 문자로 통일해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해요,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한 번에 꿰뚫어서 정리를 해낼 것이냐. 그럼 1번과 3번을 자, A-7B-R은 0이에요. A 플러스 B-29R은 0이에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자, 뺐을 때 마이너스 8B는 뭐니? 30B야? 30R이야? 마이너스 8B는 30R이야.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4분의 15R이에요. 나타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맞니? 마이너스가 빠졌구나. 29. 그러면 여기 28이네요. 마이너스 8B는 28R이니까 그러네. B는 땡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2분의 7R이에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생각한다고? 나는 B를 R로 나타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제? A를 R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제 B를 소거할 걸 생각을 해야 돼. B를 소거할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7배 하는 거를 새로 써보자. 얘는 그대로 쓸게요. A-7B-R은 0인 거랑 7배 하면 7A 플러스 7B 29 곱하기 7하면 7, 9, 63에 14 203 마이너스 203R은 0이야. 그래서 그대로 더해서 8A는 204R이야. 그치? 그럼 A는 어떻게 돼? 4로 나누면 2분의 51 되는 건가요? 2분의 51R이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우리 지금 1번식과 3번식으로 뭘 한 거예요? A는 2분의 51R인 걸 R로 정리한 거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7R로 정리한 거고 R은 그대로 R로 정리가 된 거야. 이제 요 식을 살펴보면 A와 R과 B에 대한 식이었는데 R과 R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리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10번. 여러분, 숙제는 연립방정식 40번까지 전체 풀이로 숙제 내겠습니다. 알겠죠? 복습하고, 그리고 같이 안 풀어준 문제도 있긴, 거의 다 풀긴 했지만, 같이 안 풀어준 문제 포함해서 여기까지 싹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풀이한 게 35번까지 풀이를 한 거고, 그리고 5월 10일, 그리고 5월 10일에 숙제입니다. 알겠죠?